셀레늄, 아연, 보통은 여기 영양소 기본 정보라고 하면 식약처에서 이 그 영양소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이 기능이 인정돼서 허가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양소의 기능 정보의 가장 기본이 뭔가에 대한 것들은 보통 이제 좀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보실 때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셀레늄 같은 경우는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식약처에서 이렇게 기능 정보로 표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결국은 세포를 활성산소,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셀레늄이 한다는 거죠. 이 세포 안에는 면역세포도 있고 우리 몸의 온 세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셀레늄이 특히 지질 산화를 방지하고 세포막을 보호한다 하니까 지질의 산화를 방지한다니까 어떤 세포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세요? 그냥 혼자 생각해 보세요. 지질의 산화를 방지한다 하면 셀레늄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어떤 세포를 보호하는데 제일 좋을까요? 네, 맞아요. 피부 세포예요, 피부. 그래서 피부의 노화, 주름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셀레늄이 굉장히 그러니까 바르는 그 아티스트리 외에 내부적으로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피부 건강하는 게 비타민 C도 물론 콜라겐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유해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면 셀레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연은 식약처에서 인정된 부분이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필요하다라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느낌이 좀 오게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하다는 것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 균형을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을 아연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거를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이 아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필요하다.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필요하다 하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먼저 정상적인 세포 분열 우리가 항상 세포들이 다 오래된 것들은 새로운 세포로 다 바뀌지만 특히 세포 분열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언제예요? 아이들 성장할 때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성장기 아이들 기성장, 어린이 성장에 또 어린이 면역에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필요하다라는 건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백혈구, 면역 세포들도 세포 분열해서 이 성장 중간에 면역 과정 중에 분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질세포, B세포 같은 게 형질세포로 분화해야 되니까 이 백혈구를 생성하는데도 아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연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주면역기관이라고 하는 T 림프구 같은 걸 훈련시키는 흉선 있잖아요. 이 흉선이 위축되게 돼요. 결국은 그 T 림프구를 훈련시키는 곳이 위축되게 되면 제대로 훈련을 받는 그 건강한 림프구들이 만들어지고 그 길러지는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면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기본적인 셀레늄 아연의 이제 정보고요. 그 다음에 책에 나오는 거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셀레늄 같은 경우 갑상선 기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뒤에 3장의 호르몬 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셀레늄 같은 경우는 항산화 효소가 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하면 만약에 활성산소가 유해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손상된 세포 조각을 우리 면역 체계가 병원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고 넌셀프라고 비자기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이 많아지면요. 그러면 외부 항원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인데 원래 자기인데 비자기로 인식하면 우리 자가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세포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가 공격되는 것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자가면역 반응을 줄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셀레늄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연은 앞에 면역계 정상적인 발달과 면역세포 균형 유지 말씀드렸고, 아연도 우리 몸에서 항산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게 항산화 효소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SOD라는 건데, 이 아연은 대표적인 우리 몸을 지키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항산화 효소 SOD를 만들어내는 성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예방과 치료에 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양소가 녹차에 들어있는 이제 EGCG라는 건데, 이게 녹차의 식물 영양소 폴리페놀 카테킨이라는 거에, 카테킨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의 거의 50%가 이 EGCG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자료에 이태릭체하고 밑줄을 그어놓은 거는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줄 그어놓은 거예요. 그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나중에 자료를 혹시 참고로 보실 때 줄친 부분들은 책에 없는 내용을 제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EGCG가 하는 역할은 아까 중요한 아연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지 아연이 작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연을 세포 내에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물 영양소가 퀘르세틴이라 그 다음에 이 EGCG 같은 것들이 아연을 운반하는 그런 세포 내에서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염증 항산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기 책에 나와 있죠. 신경대행성 질환이나 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되게 중요하고, 또 내장 지방 감소에도 효과가 있어서, 왜 녹차가 기름기 있는 음식 먹으면 왜 녹차 후식으로 먹으라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녹차에 들어있는 EGCG의 이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냥 가상으로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기는 몸, 자가면역 질환을 이기는 몸. 예를 들어서 주변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좀 좋은 영양제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분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네, 질문 안 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혼자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한 분을 딱 찍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소비자분 한 분이 연락이 와서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데,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뭐 듣고 영양제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굉장히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40페이지, 41페이지까지 우리가 이기는 몸 같이 공부한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본적인 정보들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떤 음식을 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그분의 관찰을 해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런 질문을 해야겠죠. 질문을 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거 해서 이 중에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으면 밀가루나 유제품이나 설탕이나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공부했잖아요. 또 지방도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키워주는 음식들인지,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피하고 줄이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을 공통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식습관 관찰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 건강이 중요했잖아요. 장 노수가 되고 장의 그 점막이 훼손될 경우에 그 단백질 조각 같은 것들이 체내로 들어오면서 장에서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산균을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나 올리고당 같은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대로 오메가3 지방산하고 비타민 D가 자가면역 질환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신문 기사에 나온 거 이거 발췌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책에 이기는 몸에 몇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또 책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비타민 D 이야기하면서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그 과천에 예전에 한 분 이렇게 상담하러 갔었는데 그분은 지하 뭐죠? 지하에 있는 샵 있잖아요. 그 손수건하고 이런 거 그 외산들 이렇게 만드는 그 가게에 계셨던 분인데 출근하면 지하 상가에 하루 종일 계셨다가 집에 가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전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물어보시고 또 질문하셔서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거의 90% 이상 비타민 D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면 비타민 혈액 검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시고 혈액 검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도 면역, 염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기는 몸에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은 혈액 검사 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좋고 양을 4천 IU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1,000, 2,000으로 이렇게 나중에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세포가 활성산소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자가항체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항산화가 꼭 필요하다는 거. 비타민 A, C, E, 그 다음에 미네랄의 셀레늄, 아연, 그 다음에 녹차의 카테킨 그 이기는 몸의 페이지, 그 페이지도 보여주시면서 폴리페놀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식물 영양소다.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과 식물 영양소를 평상시에 음식을 통해서 이걸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종합 비타민 또 식물 영양소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 팩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안내해 주시면서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이제 간편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몸 여기 40페이지까지만 이렇게 정독해서 이렇게 하시더라도 면역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 안내가 충분히 가능할 거다는 거 제가 요거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